도네츠크 요새선이 눈앞에 드리워집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만든 최강 방어선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푸틴의 명령이지만 효과는 없습니다. 러시아가 시도할수록 더 크게 실패하며 돈바스 참사가 이를 보여줍니다. 전쟁 종식을 위한 공세가 오히려 러시아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고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완전 해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전장의 셈법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영토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러시아는 4월에도 이 부분에서 부진했으며 이는 작년 겨울부터 이어진 흐름입니다. 전쟁연구소 ISW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4월 한 달 동안 순손실 116.01제곱킬로미터를 기록했습니다. 단, 이 수치에는 러시아 소규모 부대가 잠입했을 수 있는 지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런 지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회색지대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병사 1명만 정착지에 들어가도 점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순손실은 2024년 8월 이후 러시아가 겪은 가장 큰 손실이며 이는 러시아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으면서도 영토를 잃는 상황이 몇 달간 계속된 끝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ISW에 따르면 3월에 러시아는 겨우 23.04제곱킬로미터의 순이득을 기록했습니다. 그 정도로 느리면 사실상 정체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2월에는 122.73제곱킬로미터를 얻었고 그 전달인 1월에는 러시아가 318.54제곱킬로미터를 차지했습니다. 이 수치를 모두 더하면 러시아는 4개월간 우크라이나에서 348.3제곱킬로미터만 점령했습니다. 그건 너무 낮은 수치로 푸틴이 돈바스에서 재앙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2026년 돈바스는 결국 러시아 압력에 굴복할 예정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여러분이 그렇게 믿길 원했고 크렘린은 우크라이나의 5월 말까지 돈바스 병력 철수를 통보하며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군의 분노를 겪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분노라는 것은 매달 수만 명의 병사를 잃으면서도 거의 영토를 얻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여전히 돈바스를 차지하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돈바스 점령을 위한 새로운 마감일을 2026년 9월로 정했습니다.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봄 공세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면적인 작전을 시작했고 이 작전은 여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슬로벤스크는 도네츠크 요새 벨트의 핵심으로 돈바스 주요 목표입니다. 이 벨트가 현재 러시아의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푸틴이 자신의 위지를 얼마나 강하게 관철하려 하는지 보려면 4월 27일로 이어지는 한 주 동안의 공격 횟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주는 지난 2달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기록된 전투 충돌이 가장 많았던 주였습니다. 돈바스의 포크로스크 방면에서는 305건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훌리아폴라 지역은 147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역, 특히 돈바스를 중심으로 일주일 동안 총 1384건의 공격이 있었으며 하루 평균 거의 198건에 달합니다. 푸틴이 믿는 것은 공격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러시아 군대의 압도적인 힘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공격 횟수가 2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로 그달을 러시아는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푸틴이 알리려는 것보다 더 많은 사실을 드러냅니다. 돈바스, 특히 도네츠크 요새의 방어선이 러시아 예상보다 훨씬 뚫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 점령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주 행정 경계에 도달하면 돈바스는 러시아가 사실상 통제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4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푸틴 군대는 아직 그 경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요새선은 여전히 그들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침공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지상에서의 진전이 너무 더뎌서 러시아는 도네츠크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데 드는 대가가 그만한 가치보다 훨씬 더 클 것임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는 붕괴 직전이 아니며 크렘린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진전이 느린 이유는 곧 살펴볼 우크라이나의 전장 손익계산 외에도 러시아가 도네츠크 전역에 전력을 분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전은 있지만 미미하며 우크라이나가 다른 지역에서 영토를 해방해 그 성과를 상쇄하고 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크라마토르스크, 슬로베니스크 지역에서 일부 성과를 내며 몇몇 작은 마을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차즈비아르 인근 운하를 러시아군이 넘어가며 다른 지역 측면 압박이 가능해졌습니다. 차시비아르 서쪽에 위치한 콘스탄티니우카에서는 러시아군이 북동쪽에서 이 정착지를 우회하려 하고 있으며 동시에 남동쪽에서 크라마토르스크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이 계획입니다.
하지만 소규모의 진전이 있긴 해도 러시아가 도네츠크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 중 어느 것도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 남은 지역 점령 시 병력이 지나치게 분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네츠크에서 남은 점령 지역이 약 6,000제곱킬로미터 뿐이라는 점을 보면 이런 주장은 다소 이상해 보입니다. 도네츠크에서 러시아의 큰 사상자와 다른 지역의 계획 실패로 러시아는 원래 우회하려던 콘스탄티니우카 등지에도 전면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사분석가 콘스탄틴 마시베츠가 현재 이 지역 상황을 설명합니다. 러시아가 우회에 실패한 결과 러시아 제8통합군과 제3군단은 이제 콘스탄티니우카로 가는 짧은 경로, 즉 정면 돌파를 시도해야 하며 실제로 남쪽과 남동쪽 접근로를 돌격 보병의 시신으로 뒤덮으며 진격하고 있습니다. 마셰베츠는 이것이 느리고 지치게 하며 막대한 희생을 치르게 하고 무엇보다도 극도로 피비린내 난다고 말합니다. 이는 러시아의 돈바스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푸틴의 모든 최고의 계획들이 전장에서 허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설정한 극적인 돈바스 마감 시한 중 어느 것도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6,000제곱킬로미터가 60만 제곱킬로미터처럼 느껴집니다. 러시아군이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으며 방어선을 뚫기 위해 소모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포크로스크 방향 진격에 집중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2년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러시아는 1월 포크로스크시 중심부, 3월에는 북쪽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단 한 치의 땅도 쉽게 차지하지 못하도록 치열하게 저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수군 7번째 신속 대응 군단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지역의 핵심 방어구역에서 난 2월 13일까지 6개월 동안 1만 5천 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여러 방어구역을 고려하면 포크로스크가 함락 직전에도 러시아는 수천 명의 병력을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포크로스크에서 진격해 도브로필리아 남쪽 빌리치카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 목표는 도브로필리아를 지렛대로 삼아 러시아가 서쪽에서 크라마토르스크, 슬로벤스크를 측면 공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돈바스의 다른 곳들에서처럼 그곳에서도 러시아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2월에 남부 지역에서 러시아로부터 4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영토를 탈환한 반격은 사실상 모두 도네츠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남부 영토를 유지해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로 병력을 보내는 것을 막는 완충지대를 만들려 했습니다. 그 영토가 우크라이나에 넘어가자 러시아는 포크로스크와 다른 지역 전투를 위해 준비한 예비병력을 남부로 보냈습니다. 예비병력 부족으로 진격이 느려지고 이는 도네츠크 전선 전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시 한번 수치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공격의 강도와 횟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푸틴이 기대할 만한 영토적 성과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최고 성과는 측량 포위에 실패한 채 몇몇 마을 점령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돈바스의 푸틴 꼭두각시들에게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거의 아무런 성과도 없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있어서 도네츠크는 러시아 군인들에게 마치 죽음의 함정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전장 셈법을 완전히 바꿉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채널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계시다면 저희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도네츠크 제공세에 가능한 최고의 방어수단, 즉 드론으로 대응했습니다. 실제로 너무나 많은 드론을 투입해서 우크라이나는 전선에 배치하는 드론의 수에서 러시아를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부실장 파블로 팔리사 준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도네츠크를 포함한 여러 전선에서 러시아보다 30% 더 많은 공격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팔리사 준장은 이 상황을 2024년 8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에서 반격을 감행해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영토 순손실을 기록했던 그때와 지금을 비교합니다. 그 당시에는 러시아가 공격 드론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앞서 있었지만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국경을 넘어 러시아 본토까지 진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비록 전선의 모든 구역은 아니지만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수량의 문제가 아니라 품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품질 면에서는 적과 동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자신들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폴리사 씨는 4월 초 매우 큰 도약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타격 드론 분야에서 유리해지고 있다는 점은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도 인정하며 유로마이단 프레스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방어 계획이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드론으로 러시아 지상군을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쟁을 최대한 확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즉,
이제 전투 자체보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살상지대를 크게 넓혀 대부분의 러시아 병사가 요새 벨트에 다다르기 전에 사망하도록 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점령지 러시아 후방을 타격할 중거리 드론을 도입한 것은 전략을 강화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도네츠크에서 전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지원망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반격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이 전략은 러시아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살상지대를 넘지 못하는 무의미한 공격을 반복하게 만들어 러시아군이 스스로를 소모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번 시도되는 공격마다 러시아의 공세가 점점 약화되는 소모전이 만들어집니다. 이 전략은 영상 초반 언급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며 러시아가 시도할수록 실패가 커집니다. 실패하더라도 러시아가 도네츠크의 일부 구역에서 보듯이 약간의 영토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성과는 점점 줄고 그 대가는 러시아를 심각하게 약화시킵니다. 그게 비현실적인 계획처럼 들리나요? 만약 그렇다면 러시아가 겪고 있는 손실만 봐도 우크라이나가 드론수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돈바스 방어와 해방에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 사이에 러시아는 15만 6,735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이 숫자는 추정치가 아닌 확인된 손실입니다. 푸핀의 야망으로 쓰러진 모든 병사는 우크라이나의 아미 오브 드론 시스템에 의해 추적,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 추적되지 않은 사망자까지 더하면 수천 명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인원을 모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급된 5개월 동안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는 8,000명 이상의 병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바스 같은 지역에서 이 정도 사망자가 러시아에 어떤 의미인지입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 전역 공격을 강화 중입니다. 그런 일은 대규모 지상군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러시아는 더 많이 잃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신병보다 더 많이 희생되어 그 손실이 돈바스에서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전체 전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러시아가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부대 규모를 유지하려고 공격 속도를 늦추면 이는 필연적으로 성과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되고, 아니면 러시아가 공격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더 작은 부대를 사용하게 되어 공격이 약화되고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돈바스에서 푸틴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게다가 상황도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돈바스를 장악했다고 주장하려면 도네츠크에서 약 6,000제곱킬로미터를 더 점령해야 합니다. 최근 몇 달간 모든 사상자가 도네츠크에 집중된 것은 아니지만 그곳의 사상자 수만 봐도 러시아가 푸틴의 야망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4월 8일 유나이티드24 미디어는 팔리사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에서 1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할 때마다 316명의 병력을 잃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지역 점령 때보다 병력 손실이 거의 2배에 달해 푸틴에게 끔찍한 돈바스 셈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끔찍한 사상자 비율이 유지된다면 푸틴은 돈바스가 함락되기 전에 러시아 병사 189만 6천 명을 죽음이나 종상으로 내몰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전쟁 전체에서 러시아가 입은 총 사상자 수보다 50만 명 이상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돈바스가 푸틴의 군대에게는 심지어 그들이 전진하고 있을 때조차도 죽음의 함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평방킬로미터당 316명의 사상자 비율을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서입니다. 그것은 결코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러시아가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손실과 공격 속도를 보면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에서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해도 예전보다 적은 영토만 얻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압박할 수 있지만 도네츠크 전선 전체에 걸쳐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즉 러시아는 병력과 드론을 과도하게 분산하고 있으며 현재 우크라이나가 드론에서 1.3대 1로 우위에 있습니다. 결국 일어나는 일은 러시아의 공격이 분열되고 측면 공격 시도가 실패하며 우리가 보고 있듯이 우크라이나가 다른 전선에서 계속 성과를 내며 돈바스에서 러시아의 진격을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살펴봅시다. 도네츠크가 함락돼 돈바스가 러시아의 통제하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폴리사에 따르면 러시아가 1, 2월 진격 속도라면 도네츠크와 그 지역 전체 장악에 1년 반이 걸릴 것이라고 3월 초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이로써 블라디미르 푸틴의 2026년 9월 목표는 이미 무산됐고 이는 우크라이나의 승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때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그냥 내줘야 한다고 서방을 설득하려는 러시아의 가능성에 타격을 주는 일입니다. 폴리사의 발언에 대한 또 다른 주의점은 그 발언이 3월 1일에 나왔다는 점인데 당시 러시아는 도네츠크에서 더 빠른 속도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돈바스 점령에 1년 반이 걸린다는 것은 매우 야심찬 목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계속 큰 사상자를 대고 더 늘릴 수 있다면 더욱 그렇고 앞으로도 사상자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사상자가 180만 명에 못 미칠 수 있지만 러시아가 돈바스에 남은 6,000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하려면 수십만 명의 희생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에서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전선의 치명적인 전투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드론으로 채워넣은 살상지대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에서 중거리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보급선과 전방 지원 체계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순환도로와 홀리브카, 안드리브카, 주레즈 등지의 수송로가 우크라이나의 최신형 드론에 의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들은 모두 러시아의 진격을 더욱 늦추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전선 병사들이 지원이 부족할수록 점령 1제곱킬로미터마다 더 많은 병사가 희생됩니다. 이것이 21세기 소모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모전의 달인이 되었고 이는 장기적으로 돈바스 해방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은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드론이 전선 뒤 100km까지 깊숙이 타격할 수 있으며 러시아는 방공망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드론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것은 러시아 공세의 각 층위를 차례로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최전선 상황이 주목받지만 승리를 위해선 돈바스에서 러시아 공격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아직 요새 벨트가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에서 이뤄낸 미미한 진전은 아직 우크라이나가 2014년 푸틴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시작한 이후 12년 동안 요새 벨트에 구축해온 방어선과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강, 지뢰밭, 전차방벽, 벙커, 드론으로 가득 찬 끝없는 살상지대, 그리고 요새 벨트를 이루는 도시들까지 러시아는 모두 통과해야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피로스의 승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가진 모든 것을 돈바스에 쏟아붓도록 판을 짜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두 가지 가능한 결말 중 하나로 이어질 것입니다. 첫째, 러시아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돈바스를 차지하기 위해 자기 군대를 스스로 파괴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나머지 지역 장악 계획이 무산되고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도 우크라이나 반격으로 안전하지 않게 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완전히 분쇄해서 소모전만으로도 블라디미르 푸틴의 군대가 돈바스를 점령하는 데 필요한 만큼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푸틴의 고집으로 모든 것을 잃고 우크라이나가 그 지역을 다시 진격하게 됩니다. 앞으로 몇 달간 우크라이나 전략의 효과를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름이 시작되면 더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그 전략이 너무 견고해 블라디미르 푸틴의 군대는 맞서다 산산조각 나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다른 지역에서 거두고 있는 성과들도 모두 블라디미르 푸틴의 돈바스 공세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모스크바 군대는 보급체계 붕괴로 전력이 분산되고 우크라이나는 적극적 방어 전략으로 전장 주도권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시청해 확인하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 돈바스 상황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